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거나 눈앞이 잠깐 어지럽게 흔들릴 때가 있지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그 순간 뇌 안에서는 아주 조용한 위험이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출혈,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뇌출혈은 대개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통증도 경고음도 크게 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혈관 하나가 터지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걷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대화하던 입술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늘 드리는 대답은 단순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몸속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혈압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혈압을 낮추는 약만으로는 완벽히 막을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 특히 식탁 위 음식들이 뇌를 지키는 진짜 방패가 됩니다. 한 노인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젊을 땐 돈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나이 들면 혈관이 전부라는 걸 알게 된다. 이 짧은 말 속에 평생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께 식탁 위 단 3가지 음식으로 어떻게 뇌출혈을 멀리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왜 뇌출혈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환자가 전조 증상을 눈치채지 못한 채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환들은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내지만 뇌출혈은 조용히 숨어 있다가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충격과 후회를 남깁니다. 그렇지만 뇌출혈은 그렇게 조용히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뇌출혈은 뇌 속 혈관이 파열되어 피가 새어나오는 상태입니다. 피가 고이면 뇌 조직을 압박하고 신경세포는 손상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몇 분 사이에 생사가 갈릴 수 있고 살아남더라도 반신불수나 언어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뇌출혈은 단순히 고혈압 때문만이 아니라 혈관벽의 미세한 손상과 염증으로도 발생합니다. 스트레스, 흡연, 과도한 음주 역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착각 속에 위험을 키워갑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도 안 아프고 맥도 괜찮은데 괜히 걱정만 시키는 거 아니요? 그분은 몇 달 뒤 새벽에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가족이 발견했을 때 이미 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안타까운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섭습니다. 또 한 가지 덜 알려진 논쟁은 뇌출혈이 꼭 고혈압 환자에게만 오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혈압 환자가 위험 끄는데 동의하지만 정상 혈압에서도 갑작스런 혈관 파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압 수치만 믿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뇌출혈은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마치 지붕이 새기 전에 기와장을 고쳐놓아야 비를 막을 수 있듯이 혈관이 터지기 전에 단단히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대비책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뇌출혈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 왜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지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출혈의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관도 사람처럼 늙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탄력이 있어 쉽게 버티던 혈관이 60세 이후에는 서서히 약해지고 두께가 얇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시간이 지나면 잘 끊어지듯 뇌 속 혈관도 작은 압력에도 파열되기 쉬워집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젊을 땐 밤새 일해도 거뜬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힘들어도 머리가 띵하네요.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혈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더 커집니다. 혈압이 오르내릴 때마다 뇌혈관벽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당분과 지방이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그 결과 혈관은 점점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혈관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보호막이 사라지면 뇌출혈 위험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많은 여성 어르신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방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나이보다도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70세라도 매일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한 사람은 혈관 나이가 50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 담배와 기름진 음식에 익숙한 사람은 혈관 나이가 80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령은 위험 요인이지만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런 비유를 합니다. 혈관은 물이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강둑이 튼튼하면 큰 비에도 버티지만 강둑이 약하면 작은 비에도 무너집니다. 당신의 뇌혈관이 어느 쪽일지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72세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재활 후 철저히 식습관을 바꾸며 80대 중반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는 돈이 힘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혈관이 힘이라는 걸 압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오래된 고무줄과 같다는 사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그것을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요.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약과 보조제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출혈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압약이나 보조제만 꾸준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당을 관리하는 데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약은 그릇이고 음식은 그 안을 채우는 밥입니다. 밥이 없으면 그릇은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은 68세 남성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혈압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지요. 그런데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곧바로 발견해 큰 위기는 넘겼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식습관은 대충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의학적으로도 약물만으로는 뇌출혈을 완벽히 막을 수 없습니다. 혈압약은 수치를 조절할 뿐 혈관벽 자체를 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결국 혈관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음식과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는 일부 건강보조식품이 오히려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허브 보충제는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은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무심코 복용하십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실제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식습관을 함께 바꾼 그룹이 훨씬 낮은 뇌출혈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즉, 약이든 음식이든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배에 구멍이 났는데 약은 물을 퍼내는 양동이이고 음식은 구멍을 메우는 나무판입니다. 둘 다 있어야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당신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약을 꾸준히 먹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불안을 없애는 길은 단순합니다. 식탁 위 선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권하는 3가지 음식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음식입니다. 그것은 마치 막힌 강줄기를 뚫어주는 작은 삽과도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혈관을 청소해주는 녹색 채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인데 이들은 뇌출혈을 막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들에는 엽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엽산은 혈액 속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을 낮추어줍니다. 이 물질이 많아지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결국 혈관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엽산이 충분하면 혈관은 마치 기름칠한 문처럼 부드럽고 튼튼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오래 드셨지만 늘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 끼니에 녹색 채소를 조금씩 곁들이라는 것이었지요. 6개월 후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도 훨씬 안정적이에요. 밥상 위풀이 제일 큰 약이었네요. 덜 알려진 사실은 이런 채소가 단순히 비타민만 주는 게 아니라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직접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내피세포는 혈관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인데 이 막이 튼튼해야 혈관이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바로 이 막을 지켜줍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있습니다. 정말 채소만으로 충분한가? 라는 의문이지요. 일부 연구자들은 유전자나 다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꾸준히 녹색 채소를 섭취한 그룹이 뇌졸중과 뇌출혈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논쟁은 있지만 채소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길입니다. 길이 깨끗해야 차가 잘 다니듯 혈관이 깨끗해야 피가 막힘없이 흐릅니다. 녹색 채소는 바로 이 길을 닦아주는 청소부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하루 한 줌의 시금치, 브로콜리 혹은 케일을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음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혈압을 안정시켜 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는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잣과 같은 견과류는 뇌혈관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알맹이 속에는 마그네슘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늘려 혈관벽의 부담을 줄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66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혈압이 들쭉날쭉해서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권한 건 복잡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한 줌의 호두였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꾸준히 드신 지 석 달쯤 지나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견과류는 단순히 혈압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세포막의 탄성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작은 압력 변화에도 쉽게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견과류의 열량이 높아 오히려 체중을 늘릴 수 있고 그 결과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적정량, 즉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 섭취는 체중 증가와 무관하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물이 흐르는 호수와 같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야 호수가 오래도록 맑듯이 혈압이 잔잔해야 혈관이 오래 버팁니다. 견과류는 바로 그 잔잔함을 지켜주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한 노인 환자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하루 한 줌 호두가 약보다 든든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평생의 체험에서 우러난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음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엔 혈관을 공격하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 마치 방패처럼 뇌를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와 항염작용을 가진 향신료, 대표적으로 강황입니다.
강황 속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뇌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 같습니다. 커큐민은 혈관벽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을 억제해줍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파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커큐민은 그 불씨를 꺼뜨려 주어 혈관을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는 70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늘 혈압이 높고 피곤이 쉽게 쌓여 두통이 잦았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매일 반 숟가락 정도의 강황 가루를 음식에 곁들이라는 것이었지요. 석 달 후 그분은 환한 얼굴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고 힘이 덜 빠져요. 음식 맛도 좋고 무엇보다 안심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은 강황이 단순히 음식에 색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혈액 속 염증 지표를 낮추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꾸준한 강황 섭취가 뇌졸중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이견도 있습니다. 커큐민의 흡수율이 낮아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흡수를 높이는 조리법이나 보조 성분, 후추와 함께 섭취이 알려지면서 강황의 효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집의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오래 가듯 혈관이 튼튼해야 뇌가 오래 버팁니다. 강황은 그 기둥에 덧대는 보강제와도 같습니다. 한 노인분의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매일 밥상에 올리는 노란빛이 내 인생을 지켜주더군요. 이 짧은 말 속에 건강을 되찾은 기쁨과 안도의 숨결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제 3가지 음식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각각 따로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3가지를 어떻게 함께 조화롭게 섭취해야 효과가 커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3가지 음식을 어떻게 함께 먹느냐입니다. 각각의 효능도 강력하지만 조화를 이루면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마치 독주자가 모이면 합창단이 되어 더 큰 울림을 주듯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 채소는 혈관을 청소하고 견과류는 혈압을 안정시키며 강황은 염증을 막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뇌혈관은 마치 여러 겹의 방어막으로 둘러싸인 듯 튼튼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69세 남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꾸준히 드셨지만 늘 불안해했지요. 제가 권한 건 복잡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에는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곁들이고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를 한 줌, 저녁에는 카레 요리에 강황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후 혈압과 혈당이 모두 안정되었고 혈액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3가지가 내 삶을 지켜주는 삼총사였군요. 덜 알려진 사실 하나는 음식들이 서로의 효과를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채소 속 비타민C는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강황 속 커큐민은 채소와 함께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개별 성분의 효과만큼 식단 전체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3가지 음식이 모두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뇌출혈 예방에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혈관은 성문과 같습니다. 채소가 성문을 청소하고 견과류가 자물쇠를 단단히 잠그며 강황은 외적의 불을 끄는 물을 뿌립니다. 셋이 함께 있어야 성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그것은 약보다 더 강한 자연의 처방전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72세 어르신의 감동적인 회복 사례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72세의 남성 어르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뇌출혈은 아니었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지요. 재활치료를 받으며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손주 손도 못 잡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어르신께 식습관의 변화를 권했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는 것과 더불어 매일 3가지 음식을 챙기도록 했습니다. 아침에는 녹색 채소를 넣은 나물 반찬, 점심에는 견과류 한 줌, 저녁에는 가완이 들어간 따뜻한 카레.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가족이 함께 도와주며 습관을 만들어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어르신은 지판이 없이 몇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다시 동네를 산책하던 그날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음식들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곧 약이라는 오래된 진리가 실제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는 뇌출혈 후 회복 환자들이 식습관을 바꿨을 때 재발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식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학자들 사이에선 회복기에 특정 음식이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드는가라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 사례와 연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귀 기울여 듣고 바꾸면 2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를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뇌혈관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잠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과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수면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혈관 건강에 있어 잠은 약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심장은 과로하며 결국 뇌혈관에 큰 압박이 가해집니다. 한 6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 3시까지 TV를 보곤 하셨지요.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낮에는 쉽게 피곤해했습니다. 제가 수면의 중요성을 설명드리자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잠 좀 못 자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요? 하지만 몇 달 후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분은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게 제 큰 잘못이었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뇌혈관이 쉴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뇌는 노폐물을 청소하며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일정하고 깊을수록 뇌출혈 위험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낮잠이 뇌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일 때만 그렇습니다. 길어지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이지만 많은 연구들이 짧은 낮잠의 이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혈관은 하루 종일 달리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잠은 그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쉬며 엔진을 식히는 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결국 엔진은 망가지지요. 여러분, 약도, 음식도, 운동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충분한 수면이 있어야 완전한 효과를 냅니다. 지금부터라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것이 뇌출혈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논쟁, 즉 어떤 식단이 뇌혈관 건강에 최적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식단이 뇌출혈을 막는데 제일 좋은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지중해 식단, 다시 식단, 그리고 전통 한식입니다. 지중해 식단은 올리브유, 생선, 채소, 견과류가 풍부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 식단을 따른 사람들은 심내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식단은 고혈압 예방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소금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저지방 단백질을 강조합니다. 한편 전통 한식은 발효식품과 다양한 채소를 포함해 장점이 많지만 문제는 짠맛입니다. 짠 김치와 찌개가 많아 뇌혈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들이 장 건강뿐 아니라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염분 섭취가 뇌출혈 위험을 크게 높이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식단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 적절한 곡물을 조화롭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75세 여성 환자분은 TV에서 본 지중해 식단을 따라 하다가 지나치게 치즈와 올리브유만 늘리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환자는 한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 대신 채소 반찬을 늘리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실천 방법이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식단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짠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 견과류, 생선을 늘리는 것. 이것이 뇌출혈 예방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원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식탁 위 소금을 줄이고 색깔이 있는 음식을 늘리라. 그것이 혈관을 살리는 가장 단순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를 잔잔히 되짚으며 뇌출혈을 막는 길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뇌출혈의 두려움에서부터 3가지 음식이 어떻게 혈관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지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돌아보면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매일 밥상 위, 당신의 선택 속에 있었습니다. 하루 한 줌의 녹색 채소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견과류는 혈압을 안정시켜 긴장을 풀어줍니다. 강황은 작은 불씨처럼 숨어있던 염증을 꺼뜨려주지요. 여기에 충분한 잠과 균형 잡힌 식단이 더해지면 당신의 뇌혈관은 마치 단단한 성벽처럼 튼튼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약만 믿다 쓰러진 분도 작은 습관을 바꾸어 다시 일어난 분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며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에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선생님, 하루하루 작은 선택이 모여 내 인생을 살렸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채소를 조금 더 올려보시고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어 보십시오. 내일은 카레에 강황을 살짝 더해보시고 밤에는 조금 더 일찍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보십시오. 이 소박한 실천들이 모여 뇌출혈이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햇살이 잔잔히 비추는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건강한 혈관은 바로 그런 평화로운 풍경처럼 당신의 삶을 잔잔히 지켜줄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안심을, 불안 대신 평온을 안겨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걸음을 떼는 순간 내일은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